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공되는 모든 교육 영상과 자료의 저작권은 경남 창원 산학융합원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천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의 교육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수강생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금지됩니다. 첫째, 영상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편집,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 둘째,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외부 메신저, 카페, 커뮤니티, SNS, 클라우드 등에 공유하는 행위. 셋째, 영상의 URL을 외부에 연결하거나 임의로 퍼가기, 임베드하는 행위. 넷째, 자막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다른 로고로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 다섯째, 본 자료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AI 학습 데이터 등 2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와 같은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게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진주 캠퍼스 박성희 교수입니다. 본격적으로 테슬라 기가팩토리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독일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공장은 산업자동화 부품을 생산하면서도 불량률이 1ppm 이하, 즉 99.99885%의 품질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결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 공정 곳곳에 설치된 1만 개가 넘는 센서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분석해 의사결정에 반영했습니다. 둘째, IoT와 AI, 디지털 트윈을 통해 예측하고 처방하고 검증하는 페루프를 돌렸습니다. 셋째, 자사 MES와 ERP가 촘촘히 연동되어 계획과 실행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였고 그 결과 생산 자동화율은 75%를 넘어섰지만 현장 운용 인원은 한 교대 15명 수준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운 핵심 교훈을 5가지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표준화가 먼저입니다. 품목, 공정, 코드, 단위가 정리되어야 데이터가 힘을 가집니다. 둘째, 연결입니다. 센서, 게이트웨이, 히스토리언, MES, ERP로 이어지는 데이터 파이프가 끊김없이 흘러야 합니다. 셋째, 실시간입니다. 어제의 보고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로 판단해야 공정 편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페루프입니다. 모니터링에서 끝나지 않고 알람, 원인 분석, 설정값 조정, 효과 검증까지 자동으로 순환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사람의 역할 재정의입니다. 반복 작업은 자동화하고 사람은 개선과 판단에 집중할 때 품질과 속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이제 시선을 독일에서 미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규모도 다르고 제품도 다르고 운영 철학도 조금 다릅니다. 로봇 기반 조립과 모듈형 라인, AI 품질 관리, 그리고 태양광과 배터리를 결합한 에너지 자립 운영까지 지멘스가 정밀, 표준, 연동의 교과서였다면 테슬라는 유연, 속도, 확장의 실험실에 가깝습니다. 두 공장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하며 보시면 우리 현장에 적용할 아이디어가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은 기가팩토리의 핵심 공정 흐름을 따라가면서 물류를 고정하지 않는 스마트 무브, 전후 공정 변동을 줄이는 정밀 가공조립 표준, 타운타임을 줄이는 금형치구 관리, 그리고 검사 데이터를 전 공정으로 되돌리는 실시간 페루프까지 차례로 짚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 공장에서는 무엇부터 시작할까? 한 가지씩만 메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독일에서 배운 원칙을 가슴에 넣고 이제 미국 테슬라 기가팩토리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이야기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공장 이름부터 기가 엄청나게 크다인데 대체 무엇이 다를까? 이런 호기심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3가지 질문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길래 이런 성과가 나오는가? 그리고 우리 현장에는 무엇을 옮겨 담을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어디서입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한 곳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미국 네바다와 뉴욕, 텍사스,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 등 주요 제조와 소비 거점에 공장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는 전략적입니다. 수요와 가까운 곳에서 만들고 물류를 줄이고 지역 규제와 인력 환경에 맞춘 최적화를 바로바로 적용합니다. 멀리서 완제품을 끌고 오는 대신 가까운 곳에서 똑똑하게 만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무엇을입니다. 테슬라가 만드는 것은 전기차만이 아닙니다. 기가팩토리는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파워월, 파워팩, 메가팩을 대량 생산합니다. 동시에 차체와 모듈, 전장 부품의 일부도 직접 제조합니다. 즉, 배터리 셀에서 모듈, 팩, 차량 조립까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돼 있습니다. 이 수직 계열화가 비용과 속도를 누르는 큰 레버가 됩니다. 부품 가격을 협상으로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공정 간 대기와 재고, 이송을 줄여 총비용을 낮추는 방식이죠. 셋째, 어떻게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자동화, 데이터, 그리고 친환경 운영입니다. 자동화는 로봇 조립을 바탕으로 반복성과 속도가 생명인 영역을 기계가 맡고 사람은 예외 처리와 개선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나눕니다. 데이터는 설비 효율과 불량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가 지금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불량 위험이 올라간다를 미리 알려주는 형태로 쓰입니다. 친환경은 태양광 패널과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공장 지붕이 그냥 지붕이 아니라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죠. 만드는 방식 자체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인상 깊습니다. 성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배터리 대량 생산 능력은 업계 최상위권이고 자동화 조립과 AI 품질 관리 도입 이후 라인 정지 시간과 불량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 공개 자료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재미있는 건 속도를 올리면서도 한 번 정의된 표준 작업을 공장 간에 빠르게 복제한다는 점입니다. 상하이에서 검증된 공정 개선이 텍사스에, 텍사스에서 나온 신형 설계가 베를린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학습한 것을 바로 복제하는 능력이 테슬라의 진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디테일을 몇 가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설계 제조 품질을 동시에 바꿉니다. 기가 캐스팅처럼 차체 설계를 제조하기 쉬운 방식으로 바꾸고 그 결과 라인의 공정수와 공정 간 이송을 줄입니다. 설계 변경이 제조 난이도를 낮추면 자동화 효율이 기하급수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신제품 심해 때 이 설계가 라인 입장에서 얼마나 생산 친화적인가를 체크리스트 첫 줄로 올려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흐름은 한 줄로 단순화합니다. 공정마다 센서는 많지만 현장에서 쓰는 데이터는 핵심 몇 개로 압축합니다. 예를 들어 셀 적층 공정에서 온도, 압력, 정렬 오차 3개를 첫 화면에 꽂아두고 나머지는 드릴 다운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덕분에 현장 의사결정 속도가 붙습니다. 대시보드가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꿀지가 한눈에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예측 다음에 조치를 표준화합니다. AI가 불량 가능성을 경고하면 즉시 적용할 세팅 변경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권장값 범위, 변경 순서, 확인 시료 수량까지 표준 작업으로 내려갑니다. 모델이 100% 완벽하지 않아도 운영이 안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도 예측 모델을 도입할 때 경고 조치 검증의 루틴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수직 계열화는 경쟁사와의 싸움이 아니라 공정 간 낭비와의 싸움입니다. 셀 모듈 팩 차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하나의 캘린더, 하나의 재고 뷰로 관리합니다. 이송 대기와 중복 검사, 서류 승인 시간을 없애니 리드타임과 원가가 동시에 내려갑니다. 우리도 당장 전체를 끌어안기 어렵다면 한 라인의 앞뒤, 공정 2~3개부터 달아서 흐름 시간을 줄이는 미니 수직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에너지와 유지 보수도 데이터로 운용합니다. 설비의 전력 피크를 예측해 부하를 분산하고 설비 고장은 진동 온도 전류 데이터로 사전 감지합니다.
에너지 절감과 예지 보전이 따로가 아니라 같은 데이터 파이프를 씁니다. 현장에서는 알람이 뜨면 에너지, 품질, 설비 담당이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은 언어로 얘기합니다. 부서 간 조율 시간을 확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사람의 일은 더 사람다운 일로 옮깁니다. 반복 작업은 로봇에게 주고 오퍼레이터는 공정 개선과 표준 고도화 데이터 판독에 시간을 씁니다. 교육도 기능 숙련에서 원인 해석 중심으로 옮깁니다. 왜 그런가? 를 묻는 습관이 결국 자동화를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조금 숨 한 번 고르고 우리라면 무엇부터? 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분짜리 사례 발표지만 끝나고 바로 움직이실 수 있도록 간단한 8주 로드맵을 제안드립니다. 1. 2주차 한 공정 한 라인을 고르고 태그, 단위, 수집 주기를 표준화합니다. 대시보드는 KPI 3개만 올려 시작합니다. 가동률, 불량률, 사이클 타임. 3. 4주차 알람 조치 검증 루틴을 만듭니다. 경고 임계값과 조치 표준을 문서화하고 책임자 확인 시간을 화면에 함께 띄웁니다. 5. 6주차 간단한 예측 모델 하나를 올립니다. 불량 가능성이나 피크 전력 예측처럼 효과가 바로 보이는 주제를 권합니다. 7. 8주차 MES ERP 흐름을 정리합니다. 실적 반영 타이밍, 보류 차단 로직, 출하 문서 자동 발행을 업무 문장으로 맞추면 파일럿은 성공입니다. 마무리로 테슬라 사례에서 꼭 기억할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속도를 위한 단순화, 품질을 위한 데이터, 비용을 위한 수직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빠르고 싸고 좋으니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거대한 설비 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그 이름을 통일하는 작은 일, 알람을 줄이고 조치를 표준화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옆자리 동료와 눈을 마주치셨다면 속으로 하나만 정해봅시다. 우리 라인에서 오늘 당장 표준화할 항목 한 가지, 이번 달에 만들 첫 번째 대시보드, 다음 분기에 시도할 미니 수직화. 작게 시작해 빠르게 학습하고 잘된 건 복제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가팩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용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는 어떤 미니 기가팩토리를 먼저 만들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테슬라 기가팩토리 라인의 한가운데입니다. 붉은 로봇과 은색 차체가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이면을 열어보면 표준과 데이터, 장비와 사람이 촘촘히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인을 실제로 걸어간다는 마음으로 공정의 앞에서 뒤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 공장에선 어디까지 옮겨 담을 수 있을까를 한두 가지씩만 마음속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관문은 스마트 무브입니다. 이 공정의 핵심은 고정식 컨베이어 대신 바닥 위자석 테이프를 따라 움직이는 이동형 로봇카트가 제품을 옮긴다는 점입니다. 레이아웃을 바꿔야 할 때 라인을 뜯어고치지 않고 경로만 다시 그리면 되기 때문에 증설이나 재배치가 빠르고 비용도 낮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필요한 라인이라면 물류를 고정하지 않고 바닥에 길을 그린다는 발상 전환만으로도 신제품 투입과 공정 변경의 리드 타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물류 대기와 방치 시간을 KPI로 올려 동선 낭비를 계량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 경로를 재설계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바닥 라인을 선명하게 그려두기만 해도 신입 구성원들이 길을 잃지 않는다는 작지만 확실한 효익도 있습니다. 다음은 팬더 제작입니다. 레이저가 높은 정밀도로 절단하고 프레스가 3차원 형상을 정확히 찍어내는 단계입니다. 앞단 가공의 정확도는 뒤 공정 전체의 변동을 좌우합니다. 이 구간에서 공차와 조건이 흔들리면 조립 단계에서 묘수로 편차를 메우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원자재 치수와 표면, 품질에 대한 수입 검사 기준을 앞단에서 강화하고 레이저와 프레스의 온도, 압력, 속도 같은 설비 파라미터를 표준화한 뒤 실시간으로 이탈 경보를 띄우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조립에서 나오는 불량의 일부는 원단과 가공 조건의 변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원인 추적 루프를 만들어 앞단에서 바로잡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뒤에서 고생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체 제작입니다. 로봇이 알루미늄과 철 부품을 정밀하게 결합하며 차체를 올려갑니다. 서로 다른 재질을 결합하는 만큼 강도와 경량화의 균형을 잡는 기술과 로봇의 반복 정밀도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이때 토크 용접 전류, 접착량 같은 접합 데이터를 제품 개체 수준으로 저장해 추적성을 확보해야 하고 로보티칭은 개인의 감각이 아니라 파라미터로 관리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공구 마모나 오프셋 보정도 일정 주기로 자동화하면 품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루미늄과 철은 열팽창과 표면 처리 조건이 달라 혼합 부위에서 불량이 나기 쉬우므로 해당 구간은 별도의 관리 플랜과 추가 점검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혹시 우리 공장에 로봇이 없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반복 작업의 표준화와 기록입니다. 수작업이라면 토크렌치 로그와 접착량 계측 기록만으로도 로봇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탬핑입니다. 알루미늄 원료가 후드와 범퍼, 패널 같은 대형 판넬로 바뀌는 구간으로 생산 규모가 크고 금형 교환과 소재 배치 효율이 곧 비용과 품질로 연결됩니다. 금형 교환은 SMED 방식으로 표준화해 다운타임을 줄이고 코일과 시트 소재 품질의 변동을 앞단에서 잡아 잔주름과 스프링백 같은 결함은 영상 비전으로 즉시 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형 상태는 온도와 진동, 윤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지 보전을 돌려 좋을 때는 좋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급성 고장을 예방합니다. 현장에선 오늘 금형 컨디션이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감각을 데이터로 옮기는 순간 고장과 불량의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은 최종 검사입니다. 눈과 손으로 확인하고 도어 핸들이나 계기판처럼 마지막 부품을 부착하며 품질을 마무리합니다. 자동화된 검사도 많지만 감성 품질은 아직 사람이 강합니다. 다만 사람의 검사도 표준과 데이터 위에 올라가야 재현성이 생깁니다. 체크리스트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반복 분량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패턴을 분석합니다. 검사 결과는 즉시 뒤 공정으로 되돌아가 조건을 조정하도록 연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마지막에 다 잡아준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앞단에서 잡는 구조를 만들면 최종 검사는 확인의 단계가 되고 개선의 무대는 전 공정으로 넓어집니다. 지금까지 공정을 세로로 훑었다면 이제 가로로 공통 인프라를 관통해 보겠습니다. 표준 작업은 변수와 허용 범위, 조정 절차를 문장과 수치로 남겨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일하게 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는 설비에서 게이트웨이, 히스토리언, MES, 가시화까지 한 줄로 연결해 끊김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대시보드는 가동률과 불량률, 사이클 타임 같은 핵심 지표 3가지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가 원인 공정으로 즉시 돌아가 조건을 자동 조정하는 동기화 루프가 있어야 예측만 있고 조치가 없는 흔들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장에선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물류는 이동식 카트나 AGV 같은 소형 도입만으로도 라인 변경의 유연성이 생깁니다. 앞단 정밀도는 레이저와 프레스 공정의 공차와 조건을 표준화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조립과 접합은 토크와 접착, 용접 데이터를 제품 단위로 저장해 추적성을 확보하시고 금형과 치구 교환 시간은 실제로 제보와 단축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스탬핑과 프레스, 로봇 같은 핵심 설비는 센서 3가지만 먼저 골라 예지 보전 알람을 걸어도 효과가 납니다. 검사 단계는 체크리스트를 전산화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증빙을 남기며 반복 패턴을 분석하도록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량의 원인과 조치, 검증 절차를 간단한 룰로 자동 돌리면 사람이 기억에 의존하는 구멍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면 버거우니 8주짜리 짧은 실험으로 끊어가는 방법을 권합니다. 첫 2주에는 한 라인 한 공정을 골라 태그와 단위를 표준화하고 3가지 KPI 대시보드를 띄우십시오.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에는 검사와 조치,
검증 루틴을 설계해 책임과 시간, 조치표를 표준화하시고 다섯째와 여섯째 주에는 비전이나 센서 기반 결함 감지를 파일럿으로 돌려 알람과 조치를 연동해 보십시오. 마지막 두 주에는 물류 동선을 작게 손보거나 금연과 치구의 교환 시간을 단축해 효과를 수치로 확인하는 단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건에선 다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테슬라도 처음부터 기가팩토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는 작은 시작, 체크리스트를 디지털로 바꾸는 작은 시작, 알람 뒤에 조치표 한 장을 만드는 작은 시작, 이 작은 변화들이 라인을 유연하게 만들고 데이터가 말하게 만들고 사람이 더 사람답게 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길은 바닥에서, 품질은 앞단에서, 속도는 표준에서 나옵니다. 오늘 들으신 공정별 포인트 가운데 우리 라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꼭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고르신 파일럿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